깨달음 공부는 모든 것인 바로 이것 하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텅 비어서 내용물이 일체 없고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말과 글의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서 멀어지는 역설적인 구조여서 그 어떤 출중한 논리나 이론, 감동적인 가르침도 모두 분별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것, 말과 글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허하게 듣는 간절한 마음만이 문득 깨우치게 합니다. 강렬한 자각,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경계에 해당하는 견해와 의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하는 그 습관이 오히려 각성의 대상입니다. 수행은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하거나 성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언어, 즉 생각 이전의 것을 생각으로 따지니 어렵게 보일 뿐입니다. 말과 글, 언어는 개념이고 사실은 그것에 대응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큰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지만 소통이 된다는 것은 그 소통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세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몽유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성이란 무슨 일을 하든 깨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일을 처리하든 본질을 생각하든 깨어서 해야 꿈의 성질을 알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문헌, 글,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참고자료와 가르침이 올바른 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각으로 시작해 생각으로, 즉 의견, 견해 따위로 끝나는지 아니면 생각에 대한 탐구, 실증에 대한 탐구, 의식 자체에 대한 관심인지가 그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마리즈는 방문자들이 생각만의 질문을 하면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며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근심, 걱정, 쟁론 같은 것은 아예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건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라는 거죠.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부의 시작은 그것을 벗어나서 있습니다. 최소한 뭔가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인식만큼은 해야 말을 나눌 수 있죠. 천국이 이미 도래했지만 너희가 못 볼 뿐이고 모두 깨달아 있으나 알지 못할 뿐이다. 실제는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너무 밀착해 있어서 오히려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켄 윌버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했죠. 그림이 이미 있는데 그것이 주변과 섞여서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고도 합니다. 유식에서는 이를 법궤 등류로 합니다. 연기적 실상의 흐름이 항상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봄이고 알미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알아채지 못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봄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봄을 압도적으로 덮어버려 생각만 드러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봄, 알은 그곳에 있습니다. 연기의 장이 이미 있습니다. 이 원성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깨어 있음이고, 그것이 바로 숨은 그림이자 법계의 등류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알아채라 하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 바탕을 보라 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잽싸게 낚아채라고 합니다. 생각의 선단에 실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생각이 생각 아님을 보면 모두가 실제이지만, 우선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밝다 어둡다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그 무엇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기에 당연히 힘을 들여야 합니다. 자연스러우면 힘들지 않지만 거꾸로 된 것을 뒤집으려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말과 글로는 오히려 쉽지만 각성의 길은 어렵습니다. 간절한 마음만이 수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견해와 의견에 매몰돼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유입니다. 꿈 속의 사연을 이야기로 재구성해 꿈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꿈꾸는 자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강렬한 각성으로 꿈을 깨어야만 꿈꾸는 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